세상이란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알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일까? 박은혜 여사는 희끗한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꼭 5해. 경기도 외곽의 소담한 2층 집은 이제 너무 넓고 적막했다. 봄볕이 정원 가득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늘 같은 풍경. 이따금씩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줄 뿐이었다. 어머니, 또 창밖만 보고 계세요? 어느 주말 딸 민지가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들이닥쳤다. 40줄에 들어선 딸은 바쁜 직장 생활에도 틈틈이 그녀를 찾았다. 워킹맘의 고단함이 얼굴에 묻어났지만 엄마를 향한 걱정은 숨기지 못했다. 아니다, 그냥 해가 좋아서. 은혜는 애써 미소 지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연금과 작은 집 한 채, 그걸로 좋겠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민지는 엄마의 무료함을 달래줄 요량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걸로 손주랑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노래도 들으세요. 사용법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은혜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밤톨 같은 손주 녀석이 할머니, 이걸로 제 얼굴 매일 볼 수 있어요. 라며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작은 화면 속 빼곡한 아이콘들은 그녀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민지가 몇 번이고 사용법을 알려주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손주가 알려준 대로 유튜브에서 옛 노래를 찾아 듣던 중 실수로 화면 한 구석의 작은 광고창을 누르게 되었다. 친구 만들기, 새로운 인연 같은 문구들이 반짝이는 곳이었다. 이런 것도 다 있네.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솔리향기라는 이름의 SNS 계정에 가입하게 되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설악산 단풍 사진을 걸어두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체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화면에 작은 알림 표시가 떴다. 누군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솔잎향기님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참 인상적이네요. 설악산의 가을 정취가 느껴집니다. 저는 바다처럼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최수혁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요트 위인 듯했다. 은혜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인가. 처음에는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워낙 흉흉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가. 하지만 바다처럼의 메시지는 한없이 정중하고 따뜻했다. 저는 사업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아내와는 5년 전 사별하고 지금은 넓은 집에 서서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의 산과 바다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의 사연은 마치 은혜 자신의 이야기인 듯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느끼는 허전함. 은혜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최수혁? 아니, 바다처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했다. 때로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그녀를 웃게 했고 때로는 감성적인 시 한 구절을 보내와 그녀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그가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캘리포니아의 해변, 뉴욕의 야경 사진들을 보며 마치 자신이 그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은혜 씨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어서 한국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네요. 그의 메시지는 꿀처럼 달콤했다. 은혜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민지가 사준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외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의 창이자 바다처럼과 연결된 비밀 통로였다. 은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하고 외출 전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딸 민지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어머니, 요즘 얼굴 좋아지셨네. 좋은 일 있으세요? 은혜는 괜히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딸에게 차마 바다처럼의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다. 아직은 그와의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렀다. 최수혁은 은혜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고 은혜 역시 어색하지만 그의 호칭을 받아들였다. 그는 곧 한국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올 것이며 은혜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들도 늘어놓았다. 바닷가 근처에 아담한 집을 짓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살자는 것이었다. 은혜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행복이 그것도 황혼역에 찾아오다니.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여보, 미안해요. 갑자기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계약 건인데 갑자기 자금이 막혀서 이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해결되는 대로 몇 배로 갚을게요. 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의 미래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은혜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다. 돈을 보내고 난 후 최수혁은 이전보다 더욱 다정해졌다. 매일같이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은혜에 대한 사랑을 속삭였다. 은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 다음에는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커져만 갔다. 은혜는 남편이 남긴 유산 대부분을 그리고 자식들 몰래 적금까지 깨서 그에게 보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그와의 관계를 그가 약속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고 최수혁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때 삶의 활력소였던 스마트폰은 이제 그녀를 외담해는 불안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딸 민지는 엄마의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엄마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끔 엄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돈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엄마, 요즘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자꾸 이상한데 돈 쓰시는 것 같아 걱정돼서 그래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은혜는 버럭 화를 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시집간 딸이 왜 이렇게 친정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는 거니? 다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은혜의 강한 반발에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엄마는 평생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분이었다. 그런 엄마가 누구에게 그렇게 큰 돈을, 그것도 자식들 몰래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민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엄마 몰래 엄마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은행에서 확인한 엄마의 통장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몇 달간 최수혁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 액수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 언젠가 뉴스에서 보았던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우리 엄마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은 놀랍도록 엄마의 상황과 비슷했다. 해외 거주, 성공한 사업가, 사별한 아내, 갑작스러운 사업 위기, 그리고 반복되는 금전 요구. 최수혁이 엄마에게 보냈던 사진들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쉽게 원본 출처를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전혀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서 도용한 사진들이거나 해외 여행지의 홍보용 이미지들이었다. 그가 말했던 캘리포니아 지사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지는 차가운 배신감과 함께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엄마에게 알려야 할까? 엄마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의 집을 찾았다. 은혜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은 채였다. 민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민지의 굳은 표정에 은혜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왜 그러니?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최수혁이라는 분께 돈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수혁의 가짜 프로필 사진, 도용된 이미지들의 원본 출처, 존재하지 않는 회사 정보, 그리고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까지. 엄마, 이 사람 아무래도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에요. 은혜는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닐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나를 여자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너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은혜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거칠게 밀어냈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듯했다. 바다처럼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 아빠가 남기신 유산, 전부 다. 민지는 울먹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은혜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민지가 뭔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지가 보여준 증거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최수혁이 보냈던 사진들, 그의 말들, 그리고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 밤이 깊도록 은혜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몇 번이고 최수혁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지금 바쁘니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다. 한때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스마트폰은 이제 차가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흘렀다. 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민지는 매일같이 찾아와 문 밖에서 엄마를 불렀지만 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남편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부끄러웠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은혜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단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항상 의심해봐야 해. 그때는 그저 잔소리려니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이제야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덧 새벽 역시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은혜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정원의 꽃들은 색을 잃은 듯했고 지저귀는 새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렸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네? 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민지는 초췌해진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지는 엄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엄마, 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들이라고요. 은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평생 모은 돈을. 괜찮아요,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민지는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 따뜻한 온기에 은혜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다시 천천히 알려드리고 엄마 심심하지 않게 자주 찾아뵐게요. 은혜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의 눈가에도 걱정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은혜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은혜는 민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같아 수치스러웠고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지는 용기를 주었고 경찰관들도 친절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들은 이미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컸고 대포폰과 가짜 신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은혜는 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는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더 미안해요, 엄마. 진작 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후로 은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민지는 약속대로 엄마를 자주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다시 배웠다. 이번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딸에게 물어보았다. 민지는 엄마를 위해 동네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은혜도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면서 점차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녀는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이 열렸다. 은혜는 망설임 없이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노인들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노인들이 공감했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문득 떠오르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딸 민지가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자라고